네, 안녕하세요. 미래를 알면 투자의 아이디어가 보인다. 미래예보의 정미옥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모습에 대해서 랜덤 랭킹쇼 5로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새해 첫 시간이거든요. 새해도 어김없이 미래채널 YF 황준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새해 이렇게 작년에 마지막으로 뵙고 나서 네. 오늘 이렇게 새해 다시 뵙잖아요. 네. 한 살 더 먹었네요, 저희. 처음부터 그 얘기로 시작하시나요?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네. 한 살 더 먹을수록 우리가 정말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런 미래 생활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예, 뭐 가까워지고 조금씩이긴 있죠.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100세 시대 넘어가니까요. 뭐 네. 100분의 1 한 살 먹은 거니까 뭐 별로 안 먹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새해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일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랜덤 랭킹쇼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2017년 미래 트렌드 베스트 5. 네, 뭐 저희 방송만 봐도 그럼 좀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그런 좀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 네. 요즘에 또 사람들이 워낙 또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볼 것 같아요. 네, 오늘 17년 새해 됐으니까 한번 네. 5가지 뽑아왔는데요. 사실 올해 최대 트렌드는 경기 침체, 부동산 가격 뭐 이런 거겠지만 맞죠. 뭐 그게 또, 현실적이긴 네, 하네요. 경제 방송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는 경제 방송이나 제 강연 와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더 재밌고 네. 좀 미래적인 아이템들로 5개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약간 어두운 랭킹 5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미래 예보 시간이니까 또 재미있게 랜덤 랭킹쇼 5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 랭킹 5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5 확인합니다. 네, 5위는 드론의 자율 비행 기능 확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역시 드론이 빠지지가 않네요. 네, 앞으로 이제 하늘에 점점 날아다니는 드론들 많아질 텐데요. 저게 드론이에요? 예, 쟁반 드론이에요, 저거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거는 앞으로 드론의 자율 비행 기능이 확대되면서 그 활용 방안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거는 육포를 올려두고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쟁반, 저키봇이라는 거고요. 재밌는 게 저기 아까 나왔던 분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예요. 데이빗 네. 오티스 선수가 자기 육포 항상 먹고 싶어가지고 팀을 꾸려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율 비행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영상도 준비했어요. 더 네. 신기한 영상도 있으니까 또 보시죠. 다음에 보실 영상은 드론 500대를 가지고 하늘 공연을 펼치는 거거든요. 아니 언뜻 보기에는 은하수 같기도 하고. 별이 뭉쳐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그렇죠. 하고, 저기 인텔에서 드론 500대를 가지고 하늘 공연을 펼친 거예요. 사람이 하나하나 가지고 조종하면 부딪히고 난리 나겠죠. 네. 근데 자율 비행 기능이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로 서로 통신을 하면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500대나 써가지고 기네스 기록에도 등재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네. 앞으로는 이제 단순히 손으로 날리고 뭐 택배 운송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활용 방안들 상당히 많아지겠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니 그 첫 번째 그 드론 쟁반 나왔던 영상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탐나긴 하는데 저 쟁반이 있으면 좀 살이 찔 것 같아요. 항상 옆에 두고 먹으니까. 뭐 아니면은 엄마 잔소리하는 것처럼 약 챙겨 먹으라고 따라다닐 수도 그런 거 있어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활용 방안들은 너무나 많고요. 사실 오늘 소개는 안 드렸는데 제일 흔한 자율 비행 기능 활용법은 셀카용 드론이에요. 그래서 셀카. 띄워두면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데이트할 때 해외 여행을 간다,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 했을 때 걔 하나 띄워두면은 사진 기사 쓴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주니까 진짜 괜찮네요. 우리가 로마 이렇게 손잡고 걸어갈 때 뒤에 따라오면서 촬영해주면 꽤 괜찮잖아요. 네. 물론 소리는 윙윙 거려가지고 소리는 포기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회전 초밥집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초밥 저기서 저 그러네요. 먼 데 있을 때 네. 이 드론 쟁반 위에 초밥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럼 네.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율 비행 기능이 생각보다 쓸모가 있어요.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육포쟁반도 막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조금 반 장난식으로 만든 거라 정교해지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초밥 운송해 주는 거, 그 서빙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활용 방안 기대되고요. 두 번째 영상은요. 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여의도 불꽃 축제 하잖아요. 네. 여의도 이제 드론 축제로 바뀌는 거예요. 곧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 그럴까요?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 한국에서도 하늘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드론 공연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참 드론 자율 비행 앞으로도 기술이 얼마나 더 발달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5위 살펴봤고요. 자,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4위는 VR방 확산을 뽑아봤어요. 아, VR방이요. 예전에는 제가 한참 학교 다닐 때는 PC방 이런 거 네, 인기였는데. PC방, 플스방에 이어서 이제 VR방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VR 테마파크 제로 아. 레이턴시라는 회사의 모습인데 네. 저렇게 착용하고서 돌아다니면서 마치 테마파크처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방안들이 있어요. 네. 한국에도 이제 VR방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서울, 대구, 부산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벌써 많이 생겼네요.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작년 말쯤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1호 VR방 VR 플러스가 오픈을 했고요. 이 VR 플러스라는 회사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500개 이상 점포를 오픈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갈 생각인 것 같고요. 또 홍대에 가보면은 카페랑 결합을 했어요. 네. 샵 VR이라는 곳도 있고요. 또 이제 CGV 영화관 옆에 체험존으로 VR 파크라는 곳도 오픈을 했거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에 자꾸 VR 방들이 확산을 하고 있어서 올해에도 아마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오락실 가면 이거 총싸움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이제는 이거를 온몸으로 즐길 수가 있는 거네요, 정말. 온몸으로 즐길 수 있고 내가 마치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VR 방이 왜 생기냐면 개개인이 사기에는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네, 한 그쵸. 200만 원 이상 기기가.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지속적으로 즐기기 그래요. 한번 이벤트용으로 하긴 좋은데 좀 질리긴 해요. 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VR 방이 딱인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되게 빠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3,000개 이상의 VR 체험 공간이 벌써 성업 중이라고 해요. 일본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이게 VR 방은 PC 방의 형태랑 좀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뭐 테마파크, 체험존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역시나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집에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체험 용도, 네. 놀이동산 용도로는 꽤 쓸모가 있네라는 거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홍대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VR방이. 사실 뭐 플스방이나 PC방이나 이런 거는 좀 지속성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게임을 해야 네. 되고 이런 거. 근데 이런 지속성이 없고 단기 호기심이라면 이렇게 좀 PC방처럼 확산이 되기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커지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워낙에 아직까지는. 신기하고 와 재밌다고 끝나는 정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올해 2017년에 네. 새롭게 뭔가 획기적으로 나올 만한 소식들은 없거든요. 없어요? 아. 그래서 확산까지는 아마 몇 년 걸리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뭐 VR 기기 비싸니까 그래도 VR 방에 가서 한 번씩 네. 체험해보는 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해보고 사세요. 듭니다. 네. 체험을 해보고 구매하겠네요. 자, 그러면 4위 봤고요.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위 공개합니다. 네, 3위는 테슬라 그리고 볼트 EV의 한국 출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테슬라 이야기가 나오네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네. 테슬라. 그래서 제가 실제로 테슬라를 시승을 해봤어요. 그래서 타보셨어요, 직접?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시죠. 아, 네. 네, 제가 찍어온 건데요. 제가 한국에서 드디어 타게 됐습니다. 오. 작년에 타게 된 거고요. 네. 저게 테슬라 측을 이용한 게 아니라 쏘카라고 공유업체 있잖아요. 차량 아, 공유업체. 네네네. 거기에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제가 요청 어머. 드려가지고 타게 된 건데 저 앞에 트렁크인가요? 앞에 엔진이 없으니까 저렇게 탈 수도 있어요. 짐을 넣을 수도 오.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네, 전기차니까 또 이렇게 누르면은 충전기 포트도 나오고 하는 건데 아. 정말 재밌는 게 한국에 저 차가 있으니까요. 네. 와 놀랍다 멋있다가 아니라 그냥 소나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라가 사라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테슬라라고 크게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붙여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나 이제 전기차, 특히나 테슬라는 달리는 컴퓨터다. 그냥 어.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워낙에 컴퓨터 같은 차량이다 보니까 그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원래 테슬라 매장 자체가 11월 29일 제가 알기로 그때 오픈할 예정이었어요. 하남 스타필드에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인증 지연이 되고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오픈이 안 돼 있고요. 정확한 날짜도 안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네. 올해 상반기에 오픈이 되고요. 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더 싼 자동차 있어요. 볼트 EV, 쉐보레에서 나오는 건데 그 차량이 사실 더 주목할 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쉐보레 볼트 EV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충전하면 300km 이상 가거든요. 거의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니까요. 한국에서 제일 최장거리가 현대 아이오닉 191km라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정도면 탈만하지 탈만하다. 않을까라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직접 시승하신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전기차 타본 사람 직접 만나는 거 처음이에요. 예, 저도 참 테슬라를 드디어 타게 될 줄 몰랐는데 승차감이 어때요? 일단 승차감 좋고요. 네. 당연히 소음은 전기차니까 없고. 소음 없고 제일 좋은 점은 딴 게 아니죠. 네. 기름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근데 저도 충전- 연비에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충전소가 관건이겠네요. 전기 충전소가 충전소. 관건이에요. 충전소 시설 한국에 부족한 건 많이 아실 거고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올해 총 1,100억 원 예산으로 급속 충전기 12,900대 추가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고 땅이 이렇게 넓어서. 차고 있으니까 거기다 설치해 주는 게 되는데 한국은 아파트, 빌라 많이 사시다 보니까 충전기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황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충전소 설치하시게 되면 한 달에 많이 타고 다녀도 5만 원 정도 충전비라고 하니까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저렴하고 환경에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우리 아파트에 설치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 충전 속도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표님께서 그 차 앞부분 트렁크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네. 가장 여러분들 기억에 다 남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2위 확인해 볼게요. 네, 2위는 IoT 스마트 홈 경쟁을 뽑아봤어요. 아, 역시 또 미래 트렌드 하면은 스마트 홈이 빠질 수가 없죠. 네, 스마트 홈 얘기, 사물 인터넷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스마트 홈이라고 하면은 집안의 모든 사물들, 사물 인터넷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스마트 홈을 말하는데 네. 현재 통신사 그리고 제조사 등이 스마트 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계속 심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소비자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자기네 그 플랫폼에 고객들을 이제 넣게 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참 고객 입장에선 좀 얄미워요. 이게 알면 알수록 사실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2위로 뽑아봤어요. 네. 아니, 보니까 그 팔찌를 이제 차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 팔찌 하나로 모든 걸 다 연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들이 자동화돼서 유기적으로 알아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사실 스마트홈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지금 스마트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네, 오피스텔 하나 구해가지고 저도 만들고 있는데. 다음에 그것도 보여주세요. 네. 근데 문제점을 확실히 알려드려야 돼요. 스마트홈 지금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연결이요? 제조사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연결 안 되죠. 통신사 다르게 되면 또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홈 구축하시는데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조금 미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애플이 그렇게 연결해서 묶는 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애플에 묶여가지고 근데 집안 사물 인터넷까지 다 꾸며버리게 되면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올 수 있어요. 구글에서 좋은 제품 만들어도 못 빠져나오거든요. 아,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네요. 네, 그럼. 특히나 제가 얼마 전 LG U 플러스 가서 또 알아봤더니요. IoT at Home이라는 서비스를 네. 하고 있는데 3년 약정이에요. 3년 동안 그러면은 뭐 새로운 기계가 나와도 못 바꾸고.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돈만 나가게 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에코라든지 구글 홈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 비서를 이용해서 그걸 중심으로 사물 네. 인터넷을 구축하는데 통신료 없습니다. 아. 월 약정 그런 거 없고요. 기기들마다 그냥 다른 제조사여도 연동이 되는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오픈된 연결 시스템이 나온 사물 인터넷 회사라든지 제품이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사물 인터넷을 구축하시는 게 좋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대표님께서 스마트홈을 만들어 놓고 또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네.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 그리고 이런 단점들을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직 이릅니다. 좀 기다리시는 네. 게 좋아요. 자, 그럼 대망의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인공지능 비서의 생활화를 뽑아봤습니다. 오, 인공지능 비서가 아예 정말 생활화가 된다고. 2017년부터는 생활화가 될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게 페이스북의 CEO죠. 마크 주커버그가 자기가 네. 직접 인공지능 비서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이름도 자비스입니다. 자비스.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인공지능 이름이랑 같은 거고요. 이제 사물 인터넷도 관리하게 되고 음악 재생, 스케줄 관리, 뭐 아이랑 놀아주는 것 등 비서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스케줄 깜빡할 때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저렇게 인공지능 비서가 말해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지금 아이랑도 놀아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인공지능 비서가. 네. 또 목소리도 재밌게도 모건 프리먼 있죠? 영화 배우 흑인. 네. 그 목소리 좋은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을 사용해가지고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송중기나 박보검 목소리로 하고 싶어요. 저는 설현. 네. 자, 근데 이게 16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각 제조사라든지 저런 페이스북, 구글 같은 데서 계속 개발을 해왔는데 아마 17년부터는 분명하게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꼽기로는 2017년은 인공지능 비서의 해가 될 것이다 네. 라고 항상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이 될 거예요. 사물 인터넷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해줄 거니까요. 뭐 짜장면 시키고 싶어도 걔한테 얘기하면 되니까요. 앞으로. 이게 지금 뭐 저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구라는 스피커 인공지능 네. 그거가 맞죠 이게? 네, 인공지능 비서가 드디어 한국에도 판매가 되고 있죠. 작년 9월부터. 그런데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생활을 알고 싶으시면 사용하시는 거 권장은 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아마존의 에코라든지 구글 네. 홈에 비해서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아직은 후기를 보니까 좀 이야기를 할 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는다 이런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한국에서도 어떻게 발전할지는 사실 미국 제품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제품 안 사셔도 사실 우리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앞으로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인공지능 비서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빨리 국내 기술도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트렌드 2017년의 미니 트렌드 5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신 미래채널 마이F 황준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좀 저희가 소개해드린 5가지 미니 트렌드 랜덤 랭킹 5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미래예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